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만장자의 자녀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 특정 물건을 곁에 두고 자랐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 그 5가지 물건을 전부 공개합니다. 마지막 물건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전 세계 부자들의 가정을 연구한 하버드 대학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부유한 가정의 공통점은 돈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어린 시절 특정 물건과 함께한 경험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물건들이 비싸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꼭 메모해 두세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손주를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상 하나로 자녀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물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책장입니다. 단순한 가구가 아니에요. 부의 시작점이죠. 책장이 왜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집에 책이 500권 이상 있는 가정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평균 소득이 40% 높았습니다. 책의 존재 자체가 아이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빌 게이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항상 책장이 배경에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부모는 거실 한가운데에 책장을 두었죠. 텔레비전보다 눈에 잘 띄는 곳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책장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야 해요. 어른 키에 맞춘 높은 책장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아이가 언제든 손을 뻗어 책을 꺼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책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동화책만 채우지 마세요. 위인전, 경제동화, 과학도서를 함께 배치하세요. 다양한 분야에 노출된 아이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됩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거실에 책장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자기 방에만 책이 있는 아이들보다 독서량이 3배 높았습니다. 가족 공용 공간에 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수입니다. 아이에게 책 읽으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효과가 없어요. 아이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따라하거든요. 책장 하나로 뭐가 달라지겠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0년 후를 보세요. 매일 책과 함께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식의 복리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 물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두 번째는 투명 저금통입니다. 반드시 투명해야 합니다. 왜 투명이어야 할까요? 돈이 쌓이는 과정을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불투명한 돼지 저금통은 효과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시각적 피드백이 없거든요. 아이가 동전을 넣을 때마다 돈이 늘어나는 걸 봅니다. 이 경험이 뇌에 각인되죠. 저축의 즐거움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의 마시멜로 실험 아시죠? 만족을 지연시킬 줄 아는 아이가 성공한다는 연구요. 투명 저금통은 이 능력을 자연스럽게 훈련시킵니다. 목표 금액을 정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금통에 10만 원이라고 써붙이세요. 아이가 목표를 향해 저축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재무 목표 설정의 첫걸음이거든요. 잠깐 여기서 실수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돈이 모이면 바로 장난감을 사주면 안 돼요. 그러면 저축의 의미가 사라지죠.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쌓아두게 하세요. 가진 돈을 지키는 훈련도 필요하거든요. 부자들은 자녀에게 일찍 용돈 관리를 가르칩니다. 투명 저금통은 그 시작점이에요. 돈의 개념을 체험으로 배우게 하는 거죠.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100배 효과적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교육법을 아시나요? 그들은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돈을 만지게 했습니다. 냄새 맡게 하고, 세어보게 하고, 관리하게 했죠. 돈에 익숙해지는 것이 부의 첫 단계라고 믿었거든요. 저금통을 여러 개 두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는 저축용, 하나는 기부용, 하나는 소비용. 돈을 나눠서 관리하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기르는 겁니다. 이 습관이 평생 갑니다. 세 번째 물건입니다. 이건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디지털이 아니라 아날로그요. 왜 아날로그여야 할까요?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계는 숫자만 보여주죠. 하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간 관리 능력이에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이 능력은 어릴 때 형성됩니다. 아이 방에 큰 아날로그 벽시계를 걸어두세요. 매일 시계를 보면서 시간 감각이 발달합니다. 숙제할 시간, 놀 시간, 잘 시간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날로그 시계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마감 시간을 더 잘 지킨다고 합니다. 시간을 공간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한 시간이 얼마나 긴지 체감하는 거죠. 손목 시계를 선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첫 시계를 선물하는 가정이 많잖아요. 이때 꼭 아날로그로 선택하세요. 스마트워치는 나중에 사줘도 됩니다. 시간 약속을 지키는 훈련도 함께 해야 해요. 아이와 약속할 때 정확한 시간을 정하세요. 3시에 시작하자, 30분 후에 끝내자. 이런 식으로요. 시계를 보면서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형성됩니다. 부자들은 시간을 돈처럼 관리합니다. 아니, 돈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죠. 이 가치관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요. 아날로그 시계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시계에 중요한 시간을 표시해 두세요. 공부 시작 시간, 취침 시간 같은 거요. 아이가 스스로 시간표를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네 번째 물건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네 번째는 전용 책상입니다. 아이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책상이 아니에요. 아이 전용 공간이어야 합니다. 식탁에서 공부하는 아이와 자기 책상이 있는 아이는 집중력이 다르거든요. 공간이 행동을 만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책상에 앉으면 공부 모드가 켜지고 침대에 누우면 휴식 모드가 켜집니다. 뇌가 공간과 행동을 연결시키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의 서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하는 공간을 철저히 분리해요. 어릴 때부터 이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기만의 책상은 그 첫 단계죠. 책상 위치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등지고 앉게 배치하세요. 창문을 보고 앉으면 집중력이 분산되거든요. 벽을 보고 앉는 것도 좋지 않아요. 적당히 트인 공간이 최적입니다. 책상 정리 습관도 함께 가르쳐야 해요. 정리된 책상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성적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이 정신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책상 위에는 꼭 필요한 물건만 두세요. 필기구, 스탠드, 시계 정도면 충분해요. 장난감이나 스마트폰은 치워야 합니다. 시야에 들어오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요. 스탠드 조명도 신경 써야 합니다. 눈 건강은 물론이고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연광과 비슷한 색온도의 조명을 선택하세요. 너무 노란 빛은 졸리게 만들거든요.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차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10분도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면 1시간, 2시간도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학습 체력이에요. 마지막 5번째 물건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5번째는 목표 노트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죠. 일기장과는 다릅니다. 목표를 적는 전용 노트예요.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적게 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목표를 글로 쓰면 실현 가능성이 42%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는 것과 적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짐 캐리 아시죠? 그는 무명 시절에 자신에게 $10,000,000짜리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매일 그 수표를 보면서 목표를 되새겼죠. 결국 그는 그 이상을 벌었습니다. 아이에게 노트를 주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적어봐. 제한 없이요. 엉뚱한 것도 괜찮아요. 상상력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노트를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룬 것에는 체크 표시를 하고 새로운 목표를 추가해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성취의 기쁨을 배웁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보다는 30살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가 더 효과적이에요. 구체적인 목표가 구체적인 행동을 만들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좋아요. 원하는 것에 사진을 붙여도 되고요. 비전 보드처럼 시각화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글보다 이미지가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목표 노트는 평생 가는 습관이 됩니다. 성공한 CEO들 대부분이 목표를 적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습관을 어릴 때 심어주는 겁니다. 몇천 원짜리 노트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이 눈높이의 책장. 둘째, 투명 저금통. 셋째, 아날로그 시계. 넷째, 전용 책상. 다섯째, 목표 노트. 이 5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모두 습관을 만드는 도구라는 겁니다. 책장은 독서 습관을, 저금통은 저축 습관을, 시계는 시간, 관리 습관을, 책상은 집중 습관을, 노트는 목표 설정 습관을 만들어줍니다. 이 5가지 습관이 부자를 만드는 거예요.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건이 만드는 환경과 습관이 중요하죠. 부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녀에게 비싼 장난감 대신 이런 물건들을 줍니다. 지금 당장 집을 둘러보세요. 이 5가지가 있나요?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준비하세요. 전부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수십억 원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건만 사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이 필수예요. 책장이 있어도 부모가 책을 안 읽으면 소용없습니다. 저금통이 있어도 부모가 저축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배우거든요. 함께 책을 읽으세요. 함께 저축 목표를 세우세요. 함께 시간 약속을 지키세요.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세요. 함께 목표를 적으세요. 함께가 핵심입니다. 부자들의 가정을 보면 물건보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배움을 존중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아끼는 문화가 있어요. 이 문화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물건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부모에게 달려 있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 실천이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책장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달에는 저금통을 추가하고요. 천천히 하나씩 갖춰가면 됩니다. 아이의 미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 20년 후가 달라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비싼 학원비, 고액 과외만이 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장 하나, 노트 하나가 더 큰 영향을 미쳐요. 부자의 습관은 어린 시절에 만들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습관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을 물려줘도 관리 능력이 없으면 금방 사라집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이 있으면 맨손으로도 불을 만들 수 있죠.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물건이 바로 그 습관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 다들 아시잖아요. 이 5가지 물건이 바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부모님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이 부자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번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